오늘은 제가 피부를 위해서 꼭 하는 것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절대로 피부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매트한 가루 파우더를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한 거를 보면 항상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매트한 가루 파우더로 피부를 좀 보송보송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은 뭔가 느낌이 좀 시크하고 멋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뽀송뽀송한 메이크업을 선호했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메이크업을 이제 지우게 되면은 어딘지 모르게 작은 좁쌀 여드름이나 뾰루지들이 좀 올라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면 좀 들어가는 듯 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가루 파우더를 썼을 때 계속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을 느껴서 가루 파우더의 브랜드를 좀 바꿔서 사용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터를 쓴다거나 라고 할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나와는 좀 맞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트한 가루 파우더의 경우는 정말로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신경을 써야만 했는데요. 만약에 좁쌀 여드름이 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할 때 메이크업의 패턴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가루 파우더를 바를 때 우리가 브러쉬를 쓰잖아요. 브러쉬는 충분히 청결하게 세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브러쉬는 계속 두고두고 쓰게 되면은 피부 위에 남아있는 이물질들이나 피지 같은 것들이 섞여서 붓 자체가 되게 뻣뻣하고 그 안에 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서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용하실 때마다 세척하는 게 중요하지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꼬박꼬박 브러쉬는 세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별도의 클렌저가 없다면 집에 약 알칼리 클렌저가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세척해 주시는 게 그 기름까지 쫙 빼내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저는 화장품을 오랫동안 쓰지 않습니다. 화장품에는요, 뒷면을 보시면 캔이 딱 열려서 뚜껑 열린 표시가 있고 그 하단에 3months, 6month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유통기한은 더 길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뚜껑을 열었다면 3개월 이내에 쓰세요, 6개월 이내에 쓰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서 여기에 배치 넘버 같은 거를 넣게 되면 이 제품의 제조 연원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오랫동안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항상 뚜껑 열린 표시 하단에 그 표시를 보고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6개월 이내에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용량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ml짜리를 산다라고 했을 때 뒷면을 보고 6months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정도는 6개월 안에 쓸 수 있겠지? 판단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자체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뚜껑을 열었던 시점이 언제인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외부의 이물질들이 들어오거나 해서 화장품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효능도 마찬가지로 공기와 닿고 산화되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와 레티놀인데요. 비타민C와 레티놀은 뚜껑을 연 순간부터 내가 언제 종료할 것이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은 구매하시기 전에 고객센터나 Q&A에 이 제조일이 언제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12개월 이상 지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제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회사마다 다 기술력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순수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12개월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유효 성분이 분해가 돼서 충분한 효능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일 확인하시고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뒷면에 적혀있는 지침대로 내가 빠르게 소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면서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 뒤에 네임펜 같은 것으로 내가 오픈한 시점을 적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제가 절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는요, 저는 닦는 토너를 하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토너를 쓰는 방식은요, 솜에 충분히 적셔서 얼굴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저는 손에다 덜어서 꾹꾹 누르는 방식이 아니면 굳이 토너를 닦아내는 듯이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미 이중 세안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렌저로만 세안을 했을 때도 닦는 그 과정 자체가 장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더 이상 닦는 토너로서는 쓰지는 않고 토너 안에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이 첫 단계에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토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를 위해서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괄사입니다. 저는 괄사를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이걸 잘못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배농이 잘 안 된 상태로 괄사를 하게 되면 여드름이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극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더 예민해지게 돼요.
특히나 스스로 하실 때는 더더욱더 내가 얼마만큼 이 괄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가를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괄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에는 근육도 진짜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압 부위가 참 많은데 이걸 잘못 누르게 되면은 피지선을 건드리게 되면서 갑자기 안 나던 여드름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지압 같은 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받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괄사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좀 많이 뭉쳤다라고 할 때는 피지선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몸 부위에 차라리 쓰시고, 얼굴에는 막 함부로 쓰시다가는 멍이 들 수도 있고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이 더 올라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괄사 쓰시는 거는 잘 스터디 하셔서 가이드에 따라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저의 경우는 괄사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피부를 위해서 꼭 하는 거는요, 저는 약 알칼리 클렌저를 꼭 씁니다. 아침에는 약산성, 저녁에는 약 알칼리 클렌저, 이 규칙을 꼭 지키는데요. 약 알칼리 클렌저의 중요성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부를 알칼리로 만든다 라기보다는 피부의 기름기를 잘 제거해준다, 그리고 피부에 무의미한 각질 같은 것들을 탈락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초창기 영상에서도 보시면 피부에 좁쌀 여드름 올라오고 어딘지 모르게 피부가 칙칙하고 화장이 잘 안 먹는다 라고 할 때는 클렌저를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렌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안하는 방법도 저는 꼭 얼굴 위에서 30초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피부과에 갔었을 때 옆에 이제 세수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분들 이렇게 세수하는 거 보면 정말 비누칠 살짝 묻히는 정도로만 대충 하시고 세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옆에 가서 막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피부에 고민이 많아서 피부과에 오신 분들 같았거든요. 근데 이 세안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클렌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약산성과 약 알칼리 구분하는 법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더 중복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약 알칼리 클렌저를 잘 쓰셔서 피부를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 알칼리 클렌저를 가지고 질문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오늘 메이크업 안 했는데 저녁 때 약 알칼리 클렌저 써도 되나요?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사실상 피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썼을 때 약 알칼리 클렌저가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약 알칼리 클렌저에는 바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무리 조금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약간 더 예민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으로 약 알칼리 클렌저를 쓰시면 되고요. 저의 경우는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저녁 때 약 알칼리 클렌저를 씁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미세먼지라던가 공기 중에 나쁜 이물질들이 피부에 다 닿았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분비한 피지까지도 깨끗하게 덜어내려면 저의 경우는 저녁 때는 약 알칼리 클렌저를 써보세요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지키는 거는요, 저는 계절별 스킨케어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절별 스킨케어 루틴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레티놀과 순수 비타민C 그리고 나야시나마이드입니다. 안티에이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바꿔가면서 저의 어떤 최적의 것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도 항상 레티놀과 순수 비타민C 그리고 나야시나마이드는 별도로 절대 놓치지 않고 발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고 하는 피부 장벽을 무너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이 성분인데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까지 꼬박꼬박 챙겨 맞던 게 그래도 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르는 단계가 많은데 이거 너무 과영량이라서 피부에 더 뾰루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 사실은 화장품을 많이 발라서 뾰루지가 생긴다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식습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호르몬,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생리까지 하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피부에 얼마나 청결하게 유지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피부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뾰루지는 날 수밖에 없다면 내가 뾰루지를 지울 만한 나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많다라고 해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단계를 내가 4단계 정도 발랐는데 뾰루지가 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하나하나씩 빼보면서 어떤 제품에 어떤 성분이 나하고 맞지 않았는지를 찾아서 그걸 안 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형 자체가 묽고 가볍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토너처럼 싹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단계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머지 단계에서 없는 것들을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무조건 레이어가 많으니까 나쁜 거야, 과영량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제가 꼭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겨울 같은 계절의 필수 뭘까요?
바로 가습기인데요. 저는 겨울 같은 경우에 집도 그렇고 이렇게 스튜디오도 그렇고 저는 항상 습도를 45%에서 50%까지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습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 피부 컨디션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사무실 보면 엄청 넓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습기를 놔도 의미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제 옆에 가습기를 조그맣게 하나 두거나 아니면 작은 수건 같은 거를 좀 짜서 제 옆에 책상에다 두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습도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상 저는 여의치 않아요 라고 할 때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일 같은 것만 좀 발라 놓으셔도 갖고 있는 수분 자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성 피부고 피부가 좀 당긴다. 그리고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다 라고 할 때는 페이셜 오일 같은 걸로 수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도 막아주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꼭 물 많이 드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은 피부를 위해서 하는 것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습관들과 비교하시면서 꼭 필요했던 정보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